자, 오늘 소개해드릴 마지막 종목은 성호전자입니다. 역사가 오래된 회사죠. 50년 된 회사입니다. 50년 된 회사고, 상장된 지도 오래됐어요. 예, 되게 오래됐고, 그리고 아무래도 전기 부품 만드는 회사, 컨덴서 같은, 필름 컨덴서라고 하는 전기 저장 부품을 만드는 회사로 계속해서 오랫동안 업을 유지를 해오고 있고, 그리고, 매출액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매출액도 나쁘지 않고 그런 회사예요. 뭐 매출액 대비 저기로 보시게 되면 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는 조금 내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회사입니다. 뭐 냈다 못 냈다 하기도 하고 그렇지만 어쨌든 간에 영업이익을 꾸준하게 내는 회사가 되겠고요. 그리고 제법 그 재무 수치를 보시게 되면 제법 좀 뭐라 그러죠? 저평가의 대표적인 오래된 회사이자 저평가된 회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매출액이 2천억 정도 되는 회사입니다. 최근 매출액이 영업이익도 60억 올렸고 작년은 더 좋았죠. 2천억에 영업이익이 200억이 넘었으니까 상당히 좋았죠. 그런데 그래서 작년엔 PER이 4였어요. 네, 작년에는 8로 올라갔어요. 왜? 영업이익이 좀 줄어들었거든요. 네,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매출액은 유지되고 있으나 영업이익이 줄어들었다라는 것은 일단은 원자재 값이 올랐거나 판관비가 오른 거죠. 네, 저기 보면 다 나옵니다. 네, 판관비가 오른 거죠. 그래서 경쟁이 심화됐거나 아니면 원자재 값이 급격하게 상승했거나 아니면 경쟁이 치열해져서 예, 판매를 더 열심히 잘해야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있을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케이스들이 있을 수 있으나 어쨌든 간에 그렇습니다. 오래된 회사고 사실은 이 회사는 그런 그 2차전지 관련된 아니 배터리 관련된 부품을 공급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ESS하고 연관성이 있고 뭐 여러 가지 연관성들을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크게 보면 그 단순히 배터리 전기차 관련된 게 아니라 제법 여러 군데에 발을 거칠 수 있는 회사라고 봅니다. 그리고 매출액 되게 제가 어느 정도는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왜냐하면 매출액이 안 서면요 좀 뭐라 그러죠 기대감은 있으나 그 실제로 수익을 만들어내는 기반이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성호전자는 매출액이 2천억이고요 시가총액 보이시죠? 시가총액 1,000억이에요. 그죠? 그래서 프라이스 대비로는 아마 효율이 괜찮은 회사일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최근에 며칠 좀 올랐죠. 네. 3번 탁 튀어 올랐어요. 그죠? 약 얼마 정도냐 하면 종가 비율로 10% 정도씩 3일 동안 튀어 올랐고 오늘은 16% 올랐습니다. 보이시죠? 네, 16% 올랐고 종가 기준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팍팍팍 뭘 타고요? 중국의 수출 통제를 타고 올랐습니다. 그리고 거래량 한번 보시면 거래량이 요때 한번 살짝 발생하는데요. 좀 웃기게 발생했어요. 침이 되게 크게 올라갈 때 한번 발생하고 최근에는 고점대에서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점대 올라갈 때 발생했던 걸 제외하고는 거래량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에는 요게 고점 한 번에 치고 올라가기에는 조금 좀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다. 물론 언제 어디서 어떻게 지금 매집을 해놨을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나타나는 현상적인 부분으로는 현상적인 부분으로 보시게 되면 어떠냐면 매집의 흔적이 별로 안 보이는데 대신에는 대주주가 55%를 가지고 있고 유통 비율이 45%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라서 좀 적기는 적어요. 영향성이 많죠. 그래서 그리고 작은 시가총액이 비교적 작잖아요. 1,000억이니까. 그래서 작은 비용으로도 원하면 뉴스와 함께 터뜨려서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안 터졌다는 건 최근에 30% 이상 올랐잖아요. 얼마나 올랐냐면요. 3일 동안 1,000원에서 1,500원까지 1,600원까지 갔다가 1,500원으로 마무리를 한 상태예요. 50% 올랐죠. 딱 50% 올랐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케이스로 보게 되면 성호전자도 되게 낙폭이 크거나 진폭이 되게 큰 회사는 아닙니다.
뭐 몇 배를 먹게 해주거나 이렇진 않아요. 물론 코로나 때부터 쭉 올라와서 그렇긴 하지만 최근에 진폭 자체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한 2년 사이에 진폭이 어느 정도 되냐면 한 2배 정도 됩니다. 여기까지. 그죠? 요게 2배예요. 다른 회사는 뭐 여기서 어마무시하게 10배씩 올라가고 이랬던 회사들도 있지만 얘는 최저점으로 지금 저희가 5년 안에 보이는 최저점 자체가 어디냐 하면 여기죠. 네, 344원이요. 그리고 제일 높이 올라갔던 데가 2250원이니까 한 5배 정도는 되겠네요. 5배, 6배 정도 되겠네요. 이건 근데 코로나 때 아주 특수한 상황이니까. 근데 코로나 때 특수한 상황인데 빠져나올 때 쫙 올라갔어요. 네. 이런 패턴은 저도 상당히 드물게 봅니다만 어쨌든 간에 바닥도 없이 쭉 올라갔어요. 한 번 사실 올라가다가 덜컥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경우는 있었거든요. 어쨌든 간에 고점을 찍고 내려와서 예, 다시 쭉 밀렸다가 한번 고점을 최근에 만들었죠. 그리고 다시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는. 그죠? 지금 사실은 대세로 보면 얘는 올라가는 모양을 만들고 있지는 못해요. 예, 그래서 사실은 아직까지는 얘가 바닥을 만들었느냐라면 그 확신이 없어요. 저한테는. 이 부분에서 보면 바닥 비슷한 게 1000원에서 뭔가 방어의 느낌이 나긴 나는데 1000원에서 방어의 느낌이 나는데 이게 과연 바닥을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까? 그건 조금 의심스럽긴 합니다. 그렇지만 뭐 어느 정도는 자기가 먹고 살 걸 벌어내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주가가 무한정 빠지는 거를 이런 상승장에서 그냥 놔두고 있지만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직까지는 거래량이 크게 터진 게 없어서 매집의 기운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지 않느냐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 얘는 바닥을 만드는지 안 만드는지 보면서 지금 순간적으로 한 40% 50% 쭉 올라갔지만 이게 조정받으면서 진짜 바닥이었는지를 한번 확인해야 돼요. 네, 한번 확인해야 됩니다. 네. 아무리 저기 많이 성공해서 10% 20% 먹어도 한 30% 빠지는 주식에 크게 들어가면요 작살을 나는 여러분들도 상당히 좀 기분이 안 좋아져요. 그러니까 좀 안전한 쪽으로 갑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지금 단기간 안에 240일선 팍 뚫고 올라갔거든요. 그죠? 이번 주에 올라간 거예요. 240일선 딱 밟고 올라갔죠. 이게 그거예요. 일봉도 보시게 되면 한번 다시 봅시다. 일봉도 보시게 되면 아마 딱 보일 거예요. 보이시죠? 여기에서 이틀째 하루 여기에서 240일선을 만들고 찍고 내려와서 딱 밟고 올라가죠. 뭐 이런 것들은 보인다. 그러나 거래량으로 봤을 때 아직은 조금 더 가야 되는 길이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은 드는데 실물 거래량을 한번 봅시다. 1360만 주가 거래가 됐는데 1360만 주 거래됐는데 총 주식수가 7천만 주고요. 유통 비율이 44%니까 약 3천만 주 정도가 실제로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하루에 한 50% 정도 회전했다고 보시면 되겠는데 되게 큰 숫자는 아니죠. 아직까지는 뭐 그죠? 50% 정도 회전은 했지만 일반적으로 조금 매집할 때 혹은 조금 가격이 움직일 때 나오는 건데 최근에 요렇게 50%나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그 거래량을 다 합쳐도 한 1회전 정도 될까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유통 주식수의 그 정도 거래량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되게 거래량이 뭐 정상적으로 나타나면서 되게 강력하게 오르는 추세를 만들어냈느냐라고 말하기에는 테마의 영향이 너무 크고 아직까지는 확정적으로 올랐다라고 오르는 어떤 기반이 만들어졌다라고 보기에는 증거들이 조금 약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오늘은 되게 좋다는 얘기는 안 해드렸지만 어쨌든 위치가 좀 그렇다고요 지금. 뭐 그죠? 그런 부분들에서 얘는 조정 보면서 바닥을 만드는지 한번 보고 갑시다.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회사 자체는 나쁘지 않습니다. 뭐 주제 테마 좋고요. 그리고 계속해서 돈 만드는 회사잖아요. 그죠? 자본 총계도 계속 늘고 있고 수익을 만드는 회사이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이 정도 보시면 된 것 같아요. 오늘은 이걸로 마치도록.